덩크스 페리의 앨리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였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11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노예로 태어난 그녀는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매우 똑똑했고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녀의 이야기꾼 능력이 결합되어 그녀는 미국 최초의 구슬 역사가 중 한 명이자 그녀만의 방식으로 천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로윈을 기념하신다면 즐겁게 보내셨길 바라며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독특하고 잊힌 역사 인물을 다룹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패트리온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거기에 많은 추가 콘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제 덩크스 페리의 앨리스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덩크스 페리의 앨리스는 올드 앨리스, 블랙 앨리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1686년경 영국령 북아메리카 중부 식민지인 펜실베이니아의 신생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대서양을 건너 노예로 끌려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1682년 필라델피아가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태어났으며 나중에 그녀는 그곳에서 자란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인용하자면 황야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요 거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숲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때였습니다. 팬소와 늑대, 그리고 숲의 야수들이 그들이 살던 위구암과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시기였습니다. 앨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드물게도 그런 불운을 겪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주는 주요 노예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제는 17세기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610년대 후반과 1620년대 노예제는 계약노역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끌려와 몇 년간 강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종종 해방되어 식민지 변두리에 자신만의 땅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방식이 버지니아 등 식민지의 아일랜드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계약 노동자로 10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이 북아메리카로 끌려온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처지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태어난 17세기 말에는 미국 초기 역사를 상징하는 재산노예제와 플랜테이션 노예제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법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식민지는 1680년대 초에 윌리엄 펜이라는 영국의 퀘이커 교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국왕 찰스 2세로부터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진 상당한 빚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윌리엄 펜은 필라델피아와 그 주변 지역을 퀘이커, 침례교도, 모라비아 교도 등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종교적 소수파를 위한 피난처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관용의 정신은 노예로 잡혀온 이들에게도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퀘이커 교도들은 식민지와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펜실베이니아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와 같은 남부 식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예의 수가 적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있던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노예들은 남부의 담배와 면허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에 비해 대체로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앨리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곧 보시겠지만 그녀의 경험은 젊은 시절 윌리엄 펜과 같은 인물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10살이었을 때 그녀는 필라델피아에서 덩크스 페리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현재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에 네샤미니 주립공원이 있는 자리로 필라델피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이 잘 보여 앨리스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으로 옮겨진 이유는 덩크스에서 페리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였는데 이곳에는 1695년에 여행자들을 델라웨어 강을 건너게 하는 페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세뮤얼 카펜터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고 페리를 이용해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40년 동안 덩크스 페리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앨리스의 삶을 잘 아는 주된 이유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812년에 미국 고문서 학회를 설립한 창립자였으며 신문인 겸 작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1776년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독립선언서를 비준한 후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인물이라는 흥미로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804년 토머스는 기이한 전기 또는 고대와 현대에 주목할 만한 여성인물들의 회고록 등 초상화와 함께 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약 100명에 달하는 흥미로운 여성인물들의 짧은 전기 모음집이었으며 그중 다수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 같은 18세기 통치자와 귀족 여성들이었고 철학자이자 초기 여성주의자인 메리 에스텔 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의 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덩크스 페리의 앨리스였으며 토머스는 앨리스의 말년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에 대한 귀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토머스를 통해 앨리스가 펜실베이니아 초기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의 소유주였던 윌리엄 펜, 토머스 스토리, 제임스 로건, 그리고 그 시대의 여러 저명한 인물들을 기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펜은 이 식민지의 창립자였으며 1718년에 사망할 때까지 책임을 맡았고 그 이후에는 그의 가족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토머스 스토리는 저명하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퀘이커 교도로 펜실베이니아에서 시간을 보낸 후 유럽으로 돌아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설교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노그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으로 나중에 필라델피아 시장이 되었습니다. 1737년 그는 현지 레나페 인디언들과 워킹 퍼체이스 협정에 서명하여 펜실베이니아 식민지의 서쪽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덩크스 페리에서 앨리스를 노예로 삼았던 세뮤얼 카펜터는 윌리엄 펜의 평생 친구였으며 펜실베이니아 식민지의 첫 번째 재무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노예 제도에 반대했다는 기록이 꾸준히 남아 있었지만 이는 그가 앨리스를 소유했던 사실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녀의 노예 생활 환경이 남쪽 플랜테이션에 있던 다른 노예들보다 덜 억압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들 외에도 100세가 훨씬 넘도록 장수한 앨리스는 미국 역사상 중대한 사건들을 직접 겪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프랑스와 원주민 동맹과의 7년 전쟁, 1770년대의 미국 혁명, 그리고 미국의 탄생과 초기 역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 후반에 들려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앨리스는 자신이 본 것들과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고 이것이 그녀가 미국 최초의 구술 역사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덩크스페리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그녀는 대기 중인 승객들과 펜실베이니아의 역사에 대해 대화하며 윌리엄 펜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식민지 초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앨리스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읽거나 쓸 수 없었지만 그녀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매우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매우 나이가 많았던 말년에 현대 기준으로도 상당히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와 다른 건물들이 한 세기 전 어디에 있었고 초기부터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하는 이는 드물었고 그녀는 정직하고 절제된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분명히 토마스가 그녀에 대해 쓴 내용을 보면 앨리스는 18세기 후반쯤에는 펜실베이니아 생활의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초기 식민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앨리스는 그녀의 긴 생애 전체를 노예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덩크스 페리에서 40년 동안 일한 후 그때쯤이면 그녀는 아마도 50대 초반이었을 텐데 앨리스는 그곳에서의 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유를 얻었는지 단순히 은퇴를 허락받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1740년경 이후 앨리스의 처지는 대체로 자유민 여성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780년에 펜실베이니아는
버몬트의 선례를 따라 신생 미국에서 두 번째로 노예제를 폐지한 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자유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오랜 세월을 살았고 결국 약 116세까지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식민지 초기 시절 펜실베이니아에 있었고 1718년에 사망한 윌리엄 펜을 알았다는 입증된 보고에 따르면 그녀의 장수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녀는 말년에 구술 역사가로 활동했으며 다양한 다른 일에도 종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고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말을 타고 교회에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또한 열정적인 낚시꾼이었으며 노년에도 종종 노를 저어 델라웨어강 한가운데로 나가 낚시를 했고 근처는 조가 없이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심지어 말년에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쉐드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며 앨리스의 머릿결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17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앨리스의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그녀의 시력이 102세에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죽기 전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116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이가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점점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때때로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년에 델라웨어 강을 따라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 브리스톨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1802년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나이는 116세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 상위 30위 안에 드는 장수인이었을 것이며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기록 보관소에서 다시 모아지고 있으며 덩크스페리에는 앨리스가 40년 넘게 관리했던 강 건널목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 기념판이 세워졌습니다. 덩크스페리의 앨리스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 같은 라이브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